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화가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3의 가인 효효, 부자 희희에 대해서 알아보고 64에서는 부가 대길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93 가인 효효 부자희희 종린 가인효효 회 여길 부자희희 종린 가인을 엄하게 꾸짖으니 지나친 것을 뉘우치고 근심하나 길하고 부녀자가 소리내어 웃으면 마침내 인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가인효효 미실야 부자희희 희희 실가절야 가인을 엄하게 꾸짖는다는 것은 뉘우치고 또 뉘우치면 아직도 가도를 잃지 않음이요. 부녀자가 소리내어 웃는다는 것은 가정의 절도를 잃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집안에서 희희낙낙거리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엄하게 법도를 세우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실도야 도리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상을 보면은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그 93은 바른 자리죠. 그 다음에 응은 없습니다. 즉 93은 바른 자리로서 상구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가인 효효는 남자가 집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예절이 매우 엄격하게 되어서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이제 조금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즉 이렇게 하면은 집안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부자희희 집안에서 막 웃고 즐기는 그런 것보다는 다소 후회가 있지만 결국에는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부자희희는 웃고 즐기는 가운데 집안의 가도 절도가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인색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이제 그 가인 효효의 상징성, 그 다음에 부자희희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인 효효는 길하게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그 부자희희는 종린 인색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를 이제 실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자희희의 상황에서 이렇게 절도를 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도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사를 살피겠습니다. 부가 대길 부가 대길 부유하니 길하다 상활 부가 대길 순재 위야 크게 길함은 유선함으로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육사는 바른 자리죠. 그 다음에 초구와 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사 상께는 손, 장녀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육사는 이렇게 바른 자리인데 계속 총론에서 설명했듯이 이 육이와의 갈등 관계가 있지 않는지 육이는 이제 중녀죠, 중녀. 그래서 이게 중정을 얻은 자리죠. 그래서 이 육사와 육이의 그 갈등과 화합의 그 상관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 위치에 관한 설명은 유사는 제자리이다. 초효와 응한다. 즉 사효는 대신의 자리 또는 자신의 자리에 있어서 오효 군위에 순종하여서 위에 있는 군의 양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직분을 다하니 가정이 부유해서 크게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결국에는 집을 부유하게 한다, 크게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부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때 부는 물질적인 부 이외에 정신적인 부도 같이 포함하는 것인지, 부의 정도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집에 재산이 많아서 절로 대길하다, 유순하고 구호 존의를 따르니 대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실천적으로는 부의 내용이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정신도 포함하는지, 그 다음에 상계가 손, 장녀인데 중녀, 이제 학계의 대리 중녀의 상관성에 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효와 사효는 둘 다 유능한 자인데 이때 갈등이 생기지 않는가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가인호호 회 력일 부자희희 종린 상활 가인호호 미실야 부자희이 실가절야. 가법이 지나치게 엄정하면 집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근심하는 소리를 내겠지만 위태로운 상황은 사라질 것이므로 길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부녀자들이 방탕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를 낸다면 끝내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하리라. 상활 가인학학은 아직 가정의 규율을 잃지 않은 것이지만 부자희희는 가정의 절도를 완전히 잃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학학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본상이 있는 거죠. 풍화가인의 본상은 이렇게 풍택중부로부터 왔죠. 풍택중부가 이렇게 632 효변을 하여서 온 것입니다. 근데 풍택중부께 시절에는 태의 입에 진의 진동, 울음이 가득합니다. 그 가득함, 진동이 가득하는 내용은 근심하는 울음이죠. 그래서 학학, 근심하여서 두려워하여 우는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이유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소리가 있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감의 규율이 엄격하다 이 말이죠. 여기 있는 감의 규율이 엄격하다 이 말이죠. 즉 감의 규율이 엄정하여서 마음이 긴장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력일은 이렇게 풍화가인 본계는 풍택중부로부터 왔는데 이렇게 강은 상승하고 음은 내려오죠. 즉 기존에 음이 강을 타고 있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양은 상승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획득하니까 결국에는 위험하나 길하다는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부자희희의 물상을 보면은 부녀자가 이제 이렇게 웃고 떠든다의 물상을 보면 풍택중부에서 이제 추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리의 물상이 나오죠. 리의 기쁨이 나오는데 이 932 효변하면은 풍내익이 나오죠. 그래서 상계는 부녀가 나오고 학계는 진, 자, 자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와 자가 나오죠. 부와 자식이 이렇게 리로서 기뻐하고 또 이 진은 자식도 의미하지만 떨림, 울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리의 기쁨과 떨림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결국에 히히 떠드는 소리가 이야기입니다. 히히 낙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던 감의 규율이 사라지는 거죠. 즉 여기에 있던 감의 규율이 중간에 있던 강이 효변함으로써 이렇게 음으로써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실없이 농짓거리나 짓거리고 웃는 소리가 나느냐? 감이 사라지니까 가법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인색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풍화가인의 본계인 풍택중부에서 이렇게 태가 음이 강을 타고 있어서 위험한 상황인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유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바로 잡힌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이 효변하여서 이렇게 음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 제자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 다시 있게 되어서 3위에 유가 있게 되니 3위에 음이 있게 되니 제자리가 아닌 거죠. 그래 제자리가 아니게 되니 결국에 이전의 잘못을 고치지 않은 인색함이 있다. 그래 결국 종국에는 인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법이 지나치게 엄정하면은 집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근심하는 소리를 낼 것이다. 내겠지만은 위태로운 상황은 사라질 것이므로 결국엔 길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부녀자들이 방탕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낸다면 끝내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하게 될 것이다. 상활 가인학학은 아직 가정의 규율을 잃지 않은 것이지만 부자희는 가정의 절도를 완전히 잃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사를 보겠습니다. 부가되길, 상할 부가되길 순재위야. 집안을 부유하게 하니 크게 길하다. 상할 집안을 부유하게 하니 크게 길한 것은 지위에 순종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유하게 된다는 부가는 이렇게 본계가 감의 집이 있는 거죠. 이렇게 육사가 효변하게 되면은 천화동인이 되죠. 천화동인은 이렇게 택천케에 썼죠. 그 택천케에서는 이렇게 회절의 상이 있는 거죠. 즉 회절의 상이 있어서 훼손대가 터져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학계가 재물, 폐물이 생기는 거죠. 즉 결국에는 감의 집에 이렇게 폐물을 채우니까 집안이 부유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해 보면은 추위하에서 천화동일이 되면 리의 재물이 안으로 축적되니 건의 부가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태는 이렇게 회절의 상이 있고 소는 반대의 상이죠. 그래서 보면은 태는 상계가 음으로써 이렇게 뚫려 있죠. 이렇게 뚫려 있는 이 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태는 회절의 상, 터져버린 상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는 들어가는 성질, 즉 입의 성질이 있죠. 이 부분 태와 손, 진과 손, 그러니까 진과 손의 관계는 예전에 그 주역 노트 정리 기초 주역 64개 노트 정리 기초 3에 이렇게 진과 손에 관한 설명이 있고 5에는 노트 정리 기초 5에는 간과 태에 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재위는 이렇게 풍화가인계가 이제 풍화가인계가 이제 이렇게 가인계가 육사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천화동인이 되죠. 이 천화동인은 택천캐로부터 왔죠. 이 택천캐는 최초에 이렇게 음이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위험한 상이고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런 상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추위를 하게 되니까 일단 6이 2로 내려오니까 바른자리, 이효의 바른자리에 바른자리를 얻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옥계가 손의 순종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재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글을 보면은 택천캐 시절에 태는 위태롭고 순종을 못하는 상인데 추위라에서 천하동이 되면은 하옥계가 손의 순종의 상이 있고 그 다음 6이 이론에서 바른자리를 위치하니 순재위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집안을 부유하게 하니 크게 길하다. 상할 집안을 부유하게 하니 크게 길한 것은 지위에 순종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풍화가인계의 93과 64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93에서는 효효와 희희의 상징성, 그 다음에 이렇게 엄정하게 하는 효효는 결국에 길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희희는 인색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필 필요가 있고 64에서는 이 부가 의미하는 상징성, 재물 또는 재물뿐만 아니라 정신도 포함하는지 그리고 순위제야 이때 지위를 제대로 지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여기서 추가하여서 6.2의 중녀와 6.4의 장녀의 갈등 또는 화합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